현재 미국에서는 공장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전기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동안 미국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공장 건설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센서스국이 6월에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미 제조업체들에 의한 공장 건설 지출 비용은 과거 1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액수는 연간 약 1,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컴퓨터 전자기기 분야가 두드러져 이 분야에 한정하면 실질 건설 비용은 2022년 초 이후 약 4배로 불어났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제조업을 미국 내로 되돌리기 위해 인프라 투자 고용법이라는 법률이 2021년 통과돼 많은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수백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인프라 등의 정부 예산이 할애되면서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에 공장을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뿐만 아니라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법으로 불리는 새 법은 제조업체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법률로 공장 건설이 가속화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전 보장이나 기후변화 대책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칩법은 미국 내 반도체 개발 및 양산과 AI 양자 컴퓨터 통신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급증시키는 움직임은 다른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년간 미 제조업 고용은 약 80만 개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먼 곳의 공급업체 의존에 대해 안보상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미국 내에서 공장 건설 붐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은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오하이오주는 인텔에 6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주정부는 이 6억 달러가 휴대전화에서 자동차, 군사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보조금을 리쇼어링 보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인텔 공장은 2025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공장이 중국 내에서 건설된다면 미국보다 20에서 30%가량 낮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이념적으로 미국산을 만들기로 선택한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체 포드도 올 3월 테네시주 서부에 건설 중인 조립공장 현장에서 연간 최대 50만 대의 픽업 트럭 전기차를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드는 2021년 9월 약 440만 평의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포드는 켄터키주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투자액은 약 58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리쇼어링할 때 미국 내 공장 건설 부지가 사막에서 휴양지까지 모든 곳에 걸쳐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배터리 공장과 EV 공장은 라스트 벨트에 들어서 있고 태양 전지판 공장과 신재생에너지 공장은 남부와 남동부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같은 공장 건설은 경제학자와 현장 근로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유타와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서부 산악주 등 많은 공장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근로자들의 대처 가능한 업무량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모셔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엔지니어링과 전기 공사는 기록적인 고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효율 높은 건축 기술을 추구하는 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은 공장 르네상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메리우스 리서치는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짓게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약 60%는 이미 착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근 국가에 기업이 생산을 위탁하는 니어쇼어링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 등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미국이 아닌 멕시코 등 미국과 가까운 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미 정부는 지난 2차례 정권에서 미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북미 경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전술의 한 예로 니어쇼어링을 추천했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제품을 해상 수송했을 때는 통상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반면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트럭으로 3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단축하고 멕시코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제품 단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상품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니어쇼어링은 멕시코 경제와 노동시장을 강화할 수 있고 북미 소재 공급 업체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공장 이전으로 중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노동 집약적인 상품 생산이 늘어나면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본격화되면 중국에서 공장 이탈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중국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흐름일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